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늘 베트남 주식에 대한 Q&A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은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베트남 IT 통신 산업에 대한 분석 물어봤어요. 그리고 언택 비대면 기업 궁금하네요. 베트남의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기업 중에 비대면 IT 분야 기업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다 IT 정보통신 그리고 비대면 contactless economy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꺼번에 같이 하겠고,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저희 생각은 나타난 기업은 사실 베트남에서 이런 질문은 딱 맞는 기업은 답할 수 있는 기업은 FBT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 주인공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베트남 정보통신 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FBT 주식 종목에 대한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식 종목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냥 베트남의 IT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그냥 아주 기본 지식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짧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꼼꼼하게 자세하게 베트남 IT 산업에 대한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신에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 이슈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통해서 여러분은 베트남 IT 최근 그리고 최신 IT 산업 시장 현황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베트남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와 한국 정보통신 분야 사실은 달라요. 저는 전 영상 사실 얘기했잖아요.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비즈니스 환경까지 베트남과 한국은 완전 달라요.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베트남은 성장하고 있는 국가, emerging country. 그래서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시장 특성도 달라요. 그래서 베트남 IT 그리고 한국 IT는 비슷하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IT 분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신 서비스입니다. 예, 여러 가지 특히 방금 질문은 중요한 부분은 비대면 경제잖아요. 비대면 경제 자신 가장 중요한 거는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5G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라서 특히 IT 산업은 역사적인 산업 아니에요. 거의 20년 정도 최근 20년 전부터 급격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베트남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망 서비스입니다. 그거 가장 큰 분야예요. 근데 이 분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포화된 상태입니다. 여기 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크지만 베트남 인구는 거의 9,7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2030년 예상대로 1억 인구는 넘어간데 사실 정보통신 시장 엄청 커요. 그 인구에 비해. 근데 베트남 시장은 지금 거의 포화된 상태입니다. 베트남 인구는 최근에 9,700만 명인데 휴대폰 통신망 서비스 가입자는 2,500만 명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베트남 인구는 한 명당은 1.3 통신망 가입자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시장은 지금 중요한 가장 큰 부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근데 큰 성장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주 조금씩 성장하거나 아니면 조만간 후에 축소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 OTT 서비스, over the top application,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유명한 거는 페이스북, 잘로, 그리고 바이버, 카카오톡까지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분야는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시장 규모 그리고 성장률은 축소한 전망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인터넷 브로드밴드입니다. 이 분야는 사실 베트남에서 아주 잠재적인 기회 많은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 규모 그리고 성장률은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베트남 인터넷 브로드밴드는 가입자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그 전체 인터넷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약 7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2020년 작년 11월까지 작년 말까지는 1,600만 명 기록됐습니다. 그 5년 동안 2배 성장했습니다. 2배 성장했는데 그냥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2015년에 그 속도는 12.3 megabit per second. 근데 2020년까지 54 megabit per second까지는 증가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주변의 동남아 국가에 비해 그 베트남의 그 인터넷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율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규모는 성장하는 공간 룸은 엄청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그 100명 중에 인터넷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23명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100명 중에 1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 IT 시장 규모는 가장 큰 성장 동기는 이 부분입니다. 인터넷 브로드밴드예요. 그리고 다음 이슈예요. 다음에 베트남 IT 정보통신은 미래 성장 동력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5G입니다. 5G 통해서 그 베트남의 그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하는 과정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주요 인프라 시설 중에 전통적인 인프라 시설 예를 들어서 교통, 전력, 수도 공급 같은 거 최근에 베트남 정부 정책에 따라 주요 기본 인프라 시설은 인터넷 속도 그리고 통신망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통해서 예상대로 베트남 IT 통신 공급하는 회사는 연간 최소 3억 문 정도 추가 매출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5G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투자는 최소는 2억 불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 베트남 IT 시장의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베트남에서 요즘 정보뿐만 아니라 공기업 그리고 개인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 이 트렌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거 베트남 정부의 핵심적인 추진 전략입니다. 2030년 베트남 IT 정보통신은 개발하는 계획은 최근에는 승인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의존성은 단축하기 위한 국내 업체 그리고 국내 업체한테 대규모 투자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7만부터 10만 개 기업은 설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베트남 IT 시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특징은 요약했습니다. 지금 질문은 사실 IT 기업에 대한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영상 하나 통해서 저는 IT 기업은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IT 분야는 너무 크고 여러 가지 세그먼트 있고 또 각 세그먼트는 기업 너무 많아요. 근데 대신에 저는 이 영상 통해서 베트남 IT 시장의 중요한 세그먼트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각 부분 대표적인 업체 여기 참고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아니면 조사하고 싶은 정보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베트남 IT 분야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전자 결제입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이거 베트남에서 특히 이커머스는 성장했을 때부터 전자 결제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모든 거래는 거의 80%는 현금입니다. 전자 결제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엄청 많이 크게 성장한 전망이 있습니다. 또 다음 부분은 운송 서비스입니다. 운송 서비스는 transportation, 그리고 delivery, 택배 같은 거는 다 포함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이런 거는 많이 없지만, 근데 베트남에서 최근에 엄청 인기 있는 거는 콘택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버, 그랩, 비, 고잭, 고빗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 배달, 그리고 택시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또 다음 부분은 중요한 거는 금융입니다. 핀텍이에요. 핀텍은 여기 보시면 또 디지털 뱅킹도 있고 이뱅킹도 있고 그리고 자산 관리도 있고 그리고 대출, 인터넷 대출도 있습니다. 또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커머스잖아요. 그죠? 이커머스는 베트남의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가장 높은 성장하는 국가 중에 베트남에 있습니다. 또 다음 분야는 인공지능이에요. AI입니다. 또 다음 분야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웹 호스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는 다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IT 대기업은 이 분야 다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PT 그리고 Viettel, CMC, VNG 그리고 VNBT. 오케이. 또 다음 부분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SaaS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는 교육입니다. Education Tech입니다. 또 다음에 또 부동산이에요. PropTech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찍방, 다방 같은 거예요. 부동산은 요즘 직거래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개회사 통해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베트남에서 플랫폼 통해서 부동산도 부동산도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건강관리 같은 거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인구는 엄청 크잖아요. 거의 1억 인구. 그리고 지금은 인구 연령은 사실 젊은 인구이지만 근데 이 경향에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 인구는 노화 경향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시민들도 최근에 소득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점점은 건강 관리도 많이 신경 쓴 거예요. 또 다음 부분은 관광이에요. 트래블 tech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냥 외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는 이 분야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아웃소싱 서비스입니다. 사실 IT 아웃소싱 서비스는 대중화 세그먼트 아니지만 근데 IT 분야 중에 가장 큰 매출 확보할 수 있는 세그먼트 중에 IT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베트남 IT 특히 여러분 궁금하는 거 비대면 contactless economy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IT 분야에 중요한 세그먼트 분야에도 소개하고 각 분야에 유명하고 대표적인 브랜드 그리고 회사도 요약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부분은 주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종목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본 질문 내용 합쳐서 바로 적합하는 기업은 저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FBT입니다. 예. 사실 베트남 경제, IT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조사해봤거나 아니면 베트남은 갔다 왔다 해봤거나 이 회사는 100% 본 적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완전 대기업 수준입니다. 톱 10 기업 중에 하나 있어요. FBT. FBT는 이 회사는 1988년 설립했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역사적인 회사 아니에요. 거의 30년 정도 되는 회사이지만 근데 설립했을 때부터 특히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급격히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베트남 경제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은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6년부터 호치민 주식시장에서 상장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제가 FPT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요약했습니다. 사실 FPT는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 주식 종목 소개하는 거 저는 너무 기본 거 집중하지 않아요. 이 회사의 특징만 집중한 거예요. 기본 정보는 여러분은 아마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은 서칭하면 검색하면 다 나온 거예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그 FPT는 중요한 경영 신적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매출, EBITDA, 순이익,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부채, 자산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냥 그동안은 긍정적인 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한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식가도 보시면 그냥 베트남의 다른 주식 특히 대기업 주식들이 변동 경향은 거의 똑같아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에 하락했지만 근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다음에 그 2018년부터 2022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은 그 베트남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는 가장 높게 성장했잖아요. 1200포인트. 근데 최근에 그 1200포인트는 깨졌어요. 예, 그 지금 1200포인트 이상 올라가지만 근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 FPT는 그냥 안정적인 그 주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FPT 그리고 다른 IT 분야 베트남 업체는 비교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업체 있잖아요. 그 FPT도 있고 그리고 CMC 그리고 ELC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FPT는 주식가는 제일 높아요. 제일 높고 그리고 따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그 똑같은 분야는 경쟁하지만 근데 FPT와 2위 업체는 매출 차이는 항상 5배, 7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FPT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 기본 정보들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베트남에서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대신에 제가 FPT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최근 경영 신작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그 베트남 사실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한국과 똑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FPT는 2020년에 매출은 10.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후이익은 13.1% 성장했습니다. 사실 대기업 기준으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중에 이 숫자는 진짜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총 수익률은 39.6% 기록됐습니다. 이 숫자는 이 회사는 역사적인 가장 높은 총 이익률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14.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분야, 저는 얘기 전에 처음 영상 처음 시작했을 때 베트남 IT 시장은 가장 중요한 분야는 통신 분야이잖아요. 통신 서비스 분야는 22% 성장했습니다. 사실 그 통신 분야, IT 분야에 이렇게 성장하는 숫자는 완전 그 꿈에 나오는 숫자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재택 통신 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IPTV 서비스도 매출도 28%는 성장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 IPTV 그 서비스는 그 적자 기록했습니다. 적자 기록됐는데 2020년에 28% 성장했어요. 그리고 케이블 TV 가입자도 19% 성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FPT 매출 구조
또 요약했습니다. 그게 보시면 가장 큰 거는 IT 관련 사업들, 예를 들어서 그 IT 아웃소싱 같은 거, 그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56% 차지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그 통신 사업들 약 39%, 그 마지막은 다른 사업들. 다른 사업 사실 FBT는 그냥 IT 통신 분야만 활동하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그리고 금융, 증권사도 보유하고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리테일 소매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09년부터 2020년 그 FBT는 수익률 저는 요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 확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20% 정도는 내리고 올라가고 변동하고 있는데, 근데 2018년부터 30% 거의 40% 가까이는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2018년부터 FBT는 그 소매 사업은 청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이 회사의 특별한 포인트는 얘기했는데, 지금 앞으로 혹시 FBT는 주식 투자하거나 아니면 FBT는 관심 많이 있으면 이 회사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그 베트남 디지털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 통해서 그 FBT는 모닌 성장 속도 그리고 상위 등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IT 분야는 지금 FBT 사실 그동안은 계속 그 인위업체는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그 베트남 정부 그리고 그 기업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집중하니까 이거 사실 FBT한테 엄청 큰 유리한 점이다. 왜요? 베트남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의 인위업체는 FBT입니다.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 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개인 기업은 사실 FBT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은 당연히 유리한 점은 많이 있죠. 보유하고 있는 자원도 많이 있고, 그 정부 정책도 지원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동안 진짜 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개인 기업은 FBT밖에 없습니다. 그 공기업은 두 가지 기업 있어요. 비텔 그리고 VNBT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FBT는 본인 갖고 있는 리소스 그리고 상위 등급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증권, 소매, 유통 같은 거 이거 통해서 그 상위 등급은 계속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 통해서 이용하고, 그냥 지금 FBT는 그 단순히 그 베트남 대기업 IT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M&A 전략 통해서 지금 이 회사 욕심은 글로벌 IT 대기업은 되는 비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어느 질문도 특히 그 비대면 경제에 대한 물어봤잖아요. 사실 FBT는 이 분야는 엄청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FBT는 그 FBT 디지털은 설립했습니다. 이거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 제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이코노미 중에 중요한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 FBT도 그 스마트 클라우드 법인 설립했고, 그 클라우드 사업은 확장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FBT는 그냥 IT 아웃소싱 업체 뿐만 아니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인 직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Made in FBT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KA BOT 그리고 AKA DOC 그리고 AKA Trends 이런 제품은 또 시장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전도 얘기한데 그 베트남 IT 시장에 크게 큰 성장 동력은 그 인터넷 브로드밴드이잖아요. 사실 인터넷 브로드밴드는 1, 2위는 항상 공기업이에요. 예,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이라서 사실 공기업과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1위는 VNBT는 41%는 차지하고 있고, 그 2위는 비텔입니다. 47%. 근데 바로 3위는 다른 공기업 아니에요. 바로 FBT입니다.
FPT는 지금 15%는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베트남 인터넷 브로드밴드 시장은 그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FPT는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집중하면 큰 성장 만들 수 있는 전망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에 비대면 경제 관련 FPT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는 요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그리고 자료 작업 관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번역기 영수증 처리 같은 거 보안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VR 그리고 다른 비대면 경제는 지금 거의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시하고 있는 상품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리소스, 능력, 재무 그리고 시장 상위급뿐만 아니라 FPT는 다른 회사 그리고 경쟁자는 아주 유리한 경쟁 강점은 하나 있어요. 이 회사는 대규모 인재 자원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IT 분야는 가장 큰 리스크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즉 IT 분야는 고급 인력은 많지 않네요. 이 인력은 확보하기 위한 사실 투자하는 비용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FPT는 지금 대규모 인재 자원은 IT 분야의 인재 자원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FPT는 교육 인프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터 남까지는 약 18개 교육 시설이 있어요. 특히 베트남에서 IT 분야의 하이텍 분야의 FPT 대학교는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FPT 대학교 졸업생은 40%는 FPT에 그냥 가장 최우수 40% 학생은 FPT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거 엄청 중요한 경쟁 우위입니다. 사실 FPT는 그냥 이 부분은 직접 인력은 처음 첫 단계부터 본인 원하는 대로 본인 맞는 비전, 방향, 전략은 채용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졸업한 데까지 회사 뽑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경쟁 우위입니다. 또 다음에 2022년 예측대로 매출은 계속 16%부터 20% 정도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세후이익은 20%까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 사업 분야는 예상대로 매출 성장률은 약 20% 정도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 요즘 베트남 정부 저는 얘기했잖아요. 베트남 정부는 IT 분야는 엄청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IT 관련 공공투자 같은 그런 프로젝트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FPT의 국내 거래자 중에 가장 큰 거래자는 바로 베트남 정부입니다. 2022년에 주식가 분석으로 VN Direct 통해서 VN Direct 기준으로 주식가는 약 8만 7천 정도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BSC 분석 기준으로 약 10만 동부터 8만 4천 동 정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예상 숫자는 아주 적합하는 예상 숫자입니다. 약간 저희 생각은 변동은 최악하는 경우에는 10만 동 정도 떨어지고 최대 경우에는 9만 동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P는 10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FPT의 2022년에 투자 전망, 이 회사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는 요약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혹시 FPT 주식도 투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있는지, 이 회사는 앞으로 주식은 잘 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조건이 있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부분 얘기했잖아요. 사실 FPT는 그동안 가장
가장 큰 사업은 사실 IT 아웃소싱입니다. 약간 하도 업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 거래자 위한 그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상품은 개발하고 서비스 만들고 위탁 생산 같은 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IT는 FBT는 그런 전략만 집중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글로벌 기업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하는 거예요. 그 주식과 바로 연동되는 거입니다. 특히 FBT는 지금 베트남 시장은 거의 완전 최상급 회사는 되었으니까 그럼 완전 큰 성장하기 위한 그냥 이 나라는 베트남에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2022년부터 FBT 사실 2022년 전에부터 최신의 FBT는 해외 M&A 통해서 그 회사는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매출 확장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동안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획은 주식과 엄청 큰 연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는 여러분 보시면 매출 구조는 74% 정도는 해외 매출이에요. 국내 매출은 약 20%밖에 안 돼요. 20% 이상은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엄청 큰 성장하고 주식가한테 엄청 큰 영향 만들기 위한 무조건 해외 시장은 진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식은 투자하는데 꼭 그냥 경영 실적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요즘 해외 시장에서 M&A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방금 해외 시장 얘기했잖아요. 국내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은 사실 지금 베트남 국내 시장은 여러 가지 세그먼트 있잖아요. 저는 방금 소개했는데 관광, 부동산 그리고 헬스케어 건강 관리 같은 거도 있지만 근데 사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관심 있는 거 비대면 경제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FBT는 국내 시장은 큰 성장 그리고 엄청 큰 주식가는 큰 영향을 받기 위한 중요한 거는 베트남 정부 공공투자입니다. 예, 베트남 정부는 공공투자, 특히 IT 분야는 공공투자 많이 하시면 바로 FBT는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요? 보통 베트남 정부는 공공투자 한데 진행하는 업체 중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한테도 맡긴 거예요. 개인 기업한테 맡기면 바로 FBT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리스크 있어요. 위험성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해외 시장에 경쟁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FBT와 경쟁하는 업체는 딱 두 가지 업체밖에 없어요. 중국 업체 그리고 인도 업체예요. 특히 인도 업체는 사실 FBT보다 브랜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엄청 FBT한테는 중요한 리스크예요. 사실 중국 그리고 인도 업체는 어떻게 경쟁하는지 이 회사는 성장에게 엄청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리스크는 있는데 국내 시장 저는 방금 얘기했는데 사실 IT 분야는 지금까지 그동안 거의 30년 지금까지 FBT는 거의 다 상위 업체예요. 다 모든 분야 세그먼트 거의 인위 업체인데 근데 가장 위험한 경쟁자는 바로 공공업체입니다. 예, 개인 업체 아니고 외부인 업체 아니고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공공업체예요. 이거 정부의 기업입니다. 사실 정부 기업은 경쟁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바로 두 가지 회사예요. Viettel 그리고 VNBT. 그래서 여러분은 꼭 주목해야 해요. FBT 그리고 Viettel 그리고 VNBT는 어떻게 경쟁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FBT는 교육시설은 보유하고 있지만 근데 최근에 비대면 이코노미 같은 거 AI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 아주 최고급 IT 기술은 사실 베트남 인력은 이 분야의 베트남 인력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앞으로 FED는 엄청 큰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해결할 수 있으면 앞으로 걱정한 거 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배당 현황이죠. 보통 우리 주식 투자하고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FBT에 대한 걱정한 거 없습니다. 그동안 배당은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베트남 기준으로 배당률은 나쁘지 않아요. 항상 10%부터 20% 정도 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통해서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베트남 IT 그리고 FBT에 대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얘기하고 싶으면 제 생각은 몇십 개의 영상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영상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다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영상은 좀 너무 어려우시면 반복하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픽업하고 저한테 코멘트 통해서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